인류에게 22세기는 있다. 2020년 9월 17일. 얼마 전 플라톤 아카데미 TV 포스트 코로나 뉴 노멀을 말하다 2회 유튜브 방송을 보았습니다. 인류가 야수 자본주의에 빠져 자연을 무참하게 무너뜨렸고 지구가 감당할 수 없는 기후변화와 생태계 파괴를 초래해서 시급히 인류가 특단의 대책을 즉각 실행하지 않으면 이대로 계속간다면 인류에게 22세기는 없다는 이 시대의 엄중한 담론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인류가 22세기에도 지구상에 생존할 수 있느냐? 이 닥쳐오는 심각한 기후재앙은 인류 전체가 당장 해결해야 하는 이보다 더 시급한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기상학자들에 의하면 2020년 한반도에 장마가 장기간 지속된 원인은 시베리아 대형 산불이 원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2020년 대형 태풍이 계속해서 한반도에 온 것도 북태평양의 해수온도가 1도가 높았던 것이 원인이었다고 합니다. 매년 점점 더 북태평양 해수온도가 상승하게 될 것이고 초강력 태풍이 오는 것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 없게 되어 식량 위기를 피할 수 없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남미와 북미, 호주, 시베리아뿐만 아니라 지구촌 곳곳에서 번지는 대형 산불 원인도 지구온난화로 대기온도가 상승한 기후변화 때문이라고 합니다. 기후학자들은 이구동성, 기후재앙의 전야제가 시작되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류가 사용하는 화석연료 에너지는 하루에 히로시마에 떨어진 핵폭탄 40만 개에 달하는 에너지가 대기에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바다가 흡수해서 감당하고 있지만 대기와 바다가 감당할 수 없는 때가 되면 생명체 대멸종이 시작될 것이라는 경고가 수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도 체온이 1도만 높아도 몸이 불편해지는 것처럼 지구도 1도가 올라가면 지구의 자연도 이상기후가 생기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합니다. 기후학자들이 경고하는 최후의 마지노선은 1.5도 이내로 지구온난화를 필사적으로 잡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지구온난화를 막아내지 못하고 2도가 올라가게 되면 이산화탄소 배출을 가속화를 막을 수 없게 되어서 남극과 북극의 빙하가 모두 녹아 사라지고 해수면은 66m가 상승하고 해수온도가 2도 이상 상승해서 바다에서 잡아두고 있는 메탄가스가 대기 중으로 방출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기후재앙의 악순환을 막을 수 없다고 합니다. 체온도 2도를 넘어서면 사람이 정신을 차릴 수 없는 상태에 이르는 것과 같이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되면 더 이상 지구의 인류가 생존할 수 없게 될 것이란 무서운 경고가 수없이 발표되었습니다. 정말 인류가 끝까지 정신을 못 차리고 계속 이대로 간다면 2100년엔 지구 평균 기온이 4.5도 상승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정말 끝장입니다. 진짜 인류 대멸종 종말입니다. 현재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넘어서는 안 될 선 400ppm을 5년 전에 넘어섰고 2020년에 417ppm을 찍었다고 합니다. 450ppm을 넘어서게 되면 대기 온도가 2도 상승하게 되어서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대재앙을 피할 수 없다고 합니다. 대기 중에 쌓이는 이산화탄소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대기 중에 계속 누적되기 때문에 화석연료를 멈추지 않으면 기후재앙의 경우가 현실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 합니다. 이제 1.5도 내로 막을 수 있는 기간은 7년뿐이라고 합니다. 이대로 2050년이 되면 지구의 34%가 사막화로 변할 것이고 인류가 거주하는 세계의 대도시들은 거의 전부가 해안가와 강가에 위치하고 있어서 해안가에 있는 세계의 주요 대도시들이 수장될 것이고 강가의 대도시들은 다도해로 급변해 생존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합니다. 대재앙의 판도라 상자는 원자력 발전소라는 보고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닷물로 냉각수를 사용해야 하는 원자는 해수면 상승으로 침수되는 해안가에 전세계 모든 문제들이 몰려있기 때문입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이 침수되었던 이유가 해발 고도가 낮은 위치에 원전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을 건설하는 처음 설계는 해발 35m에 설치하기로 예정된 설계를 건설비 전일감을 위해서 변경해서 해발 15m 이상에 위치해야 하는 원전 설치 기준마저도 위반하고 해발 10m의 원전을 건설했기 때문에 쓰나미의 무방비로 노출되었던 것이라고 합니다. 최근 인공위성 분석으로 밝혀진 것은 지구를 덮고 있던 산림숲이 1만 년 이전엔 6조 그루의 나무가 있었다고 합니다. 인류가 농업을 시작한 1만 년 이래 현재는 그 절반으로 줄었고 3조 그루만 남았다고 합니다. 지금도 한 해에 150억 개의 나무를 베고 있고 자연발화 50억 개를 증가해도 1년에 100억 개의 나무가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인류가 짧은 기간에 바다를 건너는 해적 케이블을 깔고 대지에 실핏줄 같은 철도를 깔고 도로를 만들었듯이 대륙을 건너는 가스관을 놓았듯이 바닷물로 수돗물을 만들어 사막의 대수로를 뚫고 수로에 실핏줄을 놓아서 나무를 심고 도시에 나무를 심는다면 6조 개의 나무는 아닐지라도 지구성을 다시 숲으로 덮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은 언제나 그래왔듯이 이겨낼 것입니다. 자연의 일부인 인간이 자연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연을 회복하지 않고서는 자연 안에서 살아갈 길이 없습니다. 인류가 스스로 만든 핵무기, 자연 파괴, 기후위기, 전쟁, 빈부격차, 가정붕괴, 인종 갈등, 종교 갈등 등 인류를 위협하는 수많은 남 문제들이 인류의 머리 위에 쌓여 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남 문제들을 깨끗이 해결하고 지구촌의 영국 평화세계를 누가 만들 것인가? 결국 지구성의 문제를 누가 해결할 것인가? 그 누구도 아닌 인류가 스스로 노력해서 만들어야 합니다. 내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적인 인간의 도덕성을 혁신하는 것에 열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자연의 회복, 인간의 존엄성, 가정의 신성함, 영국 평화세계, 이 모든 것의 열쇠는 인간의 도덕성에 달려 있습니다. 한동안 아침마다 지나가는 사거리에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피켓을 들고 있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는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피켓을 들고 있는 사람이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신들의 욕망을 주장하기 위해서 가족의 인권을 참담하게 유린하는 차별금지법의 가면을 쓴 그들에게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사랑하는 부모 형제의 가슴에 못을 박는 지독한 이기심의 잘못된 행동이라고 그들에게 아무리 말해도 그들의 생각과 행동이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페미니즘, 동성애, 성해방주의는 인류의 미래를 암담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드는 가정붕괴를 재촉하는 파멸의 길이라고 아무리 지적해도 그들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부부사랑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생명을 잉태하는 참된 성의 의미를 각성하는 근본적 참된 성 가치관 각성운동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병 대유행이 인류 전체를 꼼짝 못하게 하고 있지만 우리 인류는 언제나 그래왔듯이 이겨낼 것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병은 어느 한 지역만, 어느 한 나라만 안전하다고 해서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모든 나라에서 안전해야 서로 안전하게 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대유행을 겪으면서 인류가 얻은 값진 교훈은 나만 괜찮다고 해서 우리만 괜찮다고 해서 결코 안전과 평화는 오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이기심의 장벽을 치고 국경선을 갈라놓고 전쟁과 갈등을 해야 할 이유가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인류 공동체는 하나의 핏줄로 연결된 대가족이라는 것을 자각해야 서로의 안전과 평화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영적 각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대를 맞이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자연으로부터 받은 모든 사람의 신성한 생명과 영혼은 하나의 핏줄로 맺어진 하나님 안에 인류 한 가족이라는 것을 인류 전체가 대각성하는 날이 다가온 것입니다. 인류는 역사를 계속할 것인가 멈출 것인가 종말과 희망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인류가 본래 가야 할 하나님 아래 인류 한 가족, 참사랑 아래 인류 한 가족을 지구촌에 창건하는 성업의 길에 나서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시대에 평화 유엔을 만들고 영국 평화 대원장을 선포하고 인류의 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류의 영적 대각성을 위해서 앞장서서 응원해야